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 강대국들의 이익에 휩쓸려 도발당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한미 혹은 한미일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 시진핑의 사면임과 대만 침공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북한의 이런 행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례적으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를 결속하고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기념하며 주위 국가들에게도 자신의 미사일 실력을 보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는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북한 내부도 어려운 상황이고 한, 미, 일 훈련에 대응도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기에 도발당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닌가 합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세계를 도발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평소 하던 대로 대응은 하되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주위 국가들에 넘어가 더 강경한 대응을 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넘어가게 되면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은 주위 국가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우연인지는 몰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회도 5일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도 힘듭니다. 부동산 문제와 제로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도 지쳐가고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진핑이 사면임을 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면 대만 침공이라는 카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유사 상황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한반도의 유사시를 바라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일본도 반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전쟁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의 이득보다는 한국은 망하고 다른 주위 국가들에게만 이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람들이 믿고 목숨을 바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이나 진영을 떠나서 국익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소설이었습니다.